장군님 반갑습니다. 네. 잘 지냈죠? 잘 썼어? 네. 아이도 포옹해 주시고. 그래. 네. 그래. 수고했구만. 잘 지냈죠? 아유. 어떻게 지냈어요? 더 건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 예. 건강해야지. 그러니까 아니 아흔이 다 되셨는데 응. 그렇게 안 보여 정말. 그래요? 사람들도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장군님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너무 다들 반가워하셔가지고 그래요? 제가 영상 찍고 너무 뿌듯했어요. 아니 그런데 그 영상 나는 대략 그때 대략으로 예비로 찍는 줄 알았더니 진짜 찍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또 우리 장군님께서 영상 보시고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저도 뿌듯하고. 난 생각한 대로 얘기한 거니까. 그러니까요. 오늘도 또 반가워요. 좀 재밌는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 그래. 장군님 지금 군 계급 중에 특히 대령에서 별 하나인 준장 진급이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근데 뭐 계급이 바로바로 올라간다 해서 쉽고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원래 그 이 군은 이 장교가 되면은 다 진급하고 싶겠죠. 그러나 그것은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경륜도 쌓아야 되고 또 공을 세우고 했을 적에 그 전부 이제 심사위원들이 참 그걸 가지고서 심사를 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꼭 계급이 높아야 어렵고 그게 아니라 어느 계급에서 어느 장군되기가 사실 어렵다고도 하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장교도 그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거기서 이제 뽑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모든 것은 계단을 제대로 밟아서 올라가는 이것이 중요한 거니까 그때마다 이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는데 그것까지 얘기하게 되면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장군이 돼서 별 하나인 준장부터 별 4개인 대장까지 어떤 혜택이나 예우가 좀 다를 것 같은데 먼저 대령에서 별 하나인 준장이 되면 또 어떤 부분이 좀 달라지나요? 왜냐하면 우선 진급이 됐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말하자면 국가를 위해서 직책이 부여되는 거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장군이 돼가지고 국가에도 좀 말하자면 기억을 하면서 제가 더 이제 국가를 위해서 충성해야 되겠다는 그 계급으로 자꾸 올라가게 되니까 대단히 영광스럽고 참 달기 어려운 직책이 장군입니다. 예. 사실은 저는 계급이 올라갈수록 책임감이 있다는 그걸로 내가 항상 생각했지 계급 다뤘으니까 뭐 되고 하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요. 다만 이 보람을 찾는 거, 또 자기한테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또 드릴 수 있는 거, 또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그 직책으로 올라갈 때 참 우리가 해내면은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더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국가가 더 인정해 준다면 더 열심히 하겠다 하고서 하는 것이지 꼭 뭐 계급이 달라졌으니까 이러고 저러고가 아니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말좀 드린다면요. 저는 사실 뭐 이 능력도 없고 한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참 죄송하지만 탑으로 됐거든요. 근데 저 같은 촌사람, 능력 없는데 제가 육사 들어갔을 때 저보다 다 성적 좋은 사람들입니다. 또 능력도 있고. 근데 제가 된 것은 좀 송구스럽지만은 저는 그와 더불어 더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가 점점 더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 희생을 하겠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각오만 쓸 뿐입니다. 예. 별 4개 달았을 때는 좀 느낌이 어떠셨나요? 이게 마지막 계급이잖아요. 그때는 어떤 책임감도 느꼈고 어떤 주위에서도 기대감도 있었을 거고 또 생활도 좀 달라졌을 수도 있고 좀 그런데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요. 충청도에서 제가 제가 먼저 혼자 달았어요. 근데 제가 참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요.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돼서 우리 분들이 이제 다뤄주면서, 참 그분들이 항상 만나면, 자네는 군에서 더 열심히 해가지고
기여를 더 해야 될 사람이야.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 주는데 열심히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진급이 되기 위해서 진급한 건 아닌데 어떻게 또 참 저 죽을 겁이면 사실 많이 남겼어요. 남겼는데 그거 다 참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또 많은 우리 분들이 역시 하면서 그 해준 데 대해서 저는 더 생각을 하고 또 대장을 몇십 년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는 마지막이니까 더 열심히 해서 국가에 기여하겠다는 각오만이 있을 뿐입니다. 예. 예. 그때 좀 생활을 어떻게 하셨나요? 장로 되셨을 때. 아니 그 말씀대로 하시는데요. 사실 부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우수한 동기생들이 있는데 해피놈은 제가 좀 운이 타서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좀 진급한 데 대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의지만 있을 뿐이지 그거 가지고서 내가 뭐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나가고 있는데 그런 얘기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항상 생각할 적에 너는 국가가 나한테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나는 살신성인 그야말로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치겠다는 의지가 더 강해질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고 저렇고 뭐 말씀드리기 쉽지 않고 다만 초신도 어렵고 일하는데 능력이 부족했을 때 참 책도 많이 봐야 되겠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금 아직도 저는 부족한 것을 메꿔나가고 있습니다. 예. 너무 겸손하신데요. 제가 전에 영상에도 댓글들에서 장군님이랑 같이 군대 가신 분들이 너무나 진짜 감동했다고 병사들을 진짜 챙기고 이런 참군인이었다고 존경한다고 지금 세월이 벌써 한 40년이 훨씬 지났는데. 그것은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저의 기본 마음입니다. 마음이고 또 위험한데 월남 갈 때도 그래요. 저 위험한데 많이 다녔습니다. 또 제가 중대장을 끝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동기생들 중대장 갈 때는 같이 나도 그 중대장 하는데 너 따라다니면서 저도 좀 해야 되겠다는데 사실은 저는 간첩 잡으면서 죽을 겁이 많이 생기고 이북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제가 참 오늘날 있기까지의 그 말씀을 다 드리려면 한량이 없지만은 저는 지금도 나라가 잘 돼야 되겠고 군인들이 잘 돼줘야 국가가 또 이제 국민한테 기대하는 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배 장군들한테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나요? 바라는 거나? 그거 제가 이제 느껴보니까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더 시간이 더 웃고 또 더 열심히 해서 많은 그 장병들에게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의 그 경험담을 좀 해주고 싶고 또 책이라도 한 권 더 써가지고 후배들에게 좀 남겨주고 싶고 또 많은 혜택을 갖다가 국가에서 준 많지 희생적으로 제가 한번 새로운 각오를 해야 되겠다고 계급이 올라갈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왔습니다. 예. 우리 평소의 신조를 우리 장군께서 명예는 상관에게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라는 거를 평소에도 분명한 신조를 갖고 계셨는데 그렇게 좀 생활하시게 된 이유와 좀 약간 사례가 있을까요? 사례 많죠. 제가 서해안 쪽에서요 간첩도 많이 잡고 있을 때 이거 이상해요. 한국은 죽으면요 무조건 훈장 줍니다. 예, 주는데 저걸 포로로 잡지 않습니까? 훈장 안 줘요. 왜냐하면 훈장 탔다고 신문에 나면은 저쪽한테 탈로 가다니까. 근데 저는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저 생포 많이 했어요, 제가. 생포했을 적에, 야, 이거 신청하면은 이북 아이들이 보게 되면 전부 이제 간첩이 이렇게 돼서 이 간첩이 그렇게 된 다음에 또 진급해가지고 또 보직이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저는 훈장 탈 게 있는데도 후임자가 와서 뒤처리한 그 사람이 탄 거 많습니다.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러니까 저쪽하고 해서 또 와서 자꾸 하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잡은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사람을 잡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저쪽하고 얘기돼가지고 또 끌어내고 해서 그 사람이 탔는데 그 사람들 나만 만나면 아이고 타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런 얘기 하죠. 예, 특히 후배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예. 책임은 나에게란 말은 어떤 군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이런 뜻 같은데 그런 또 경험이 있었나요? 한번 제가 예를 들게요. 제가 땅굴을 발견할 때게 제일 허문되고 다른 사람은 42m를 이렇게 해서 파는데 저는 151m 이렇게 팠습니다. 이거 어렵거든요. 이게 팠는데 도저히 여기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하기 때문에 그때 영상이 또 나오더만요. 그 전통이나 뭐냐면 노태우 대통령이나 정부가 2인 3인은 불가능 없어. 2인 3인 하자는 대로 해. 이렇게 하는 용어가 아주 유행어가 됐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제가 하면은 일이 잘 되고 또 발견하게 되고 하는데 그거 발견은 된다면은 저는 이것을 갖다가 나중에 훈장 그거 하는데 우리 거기 들어갔던 땅속에 들어갔던 사람들 해 하고 이렇게 해서 줘가지고 사실은 중요한 것이 제가 훈장 안 탄 것이 사실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훈장은요 하나만 타도 이것은 국가 저걸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되지. 제가 그거 다 타면요 아마 10개 이상입니다. 한 개라도 긴장한데 제가 10개 이상인데 몇 개라고 해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여하튼 죽지 않고 살아서 우리가 충성을 해야지 죽어야 훈장 준다는 건 아니거든요. 죽지 않고 살아서 훈장을 받는 사람이 되고 부하도 죽지 않도록 작전을 잘 해가지고 부하들 또 희생해 나가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것이 제가 기업 됐을 때, 기업 올라갔을 때, 아니 좀 계급이 올라갔을 때 제가 좀 잘 해가지고 장병들 희생 없이 국가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부하들한테 항상 강조했다는 사실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가 있을 적에 명예는 상관에게. 내가 중대장인데 대대 일로 전투를 했다면 이건 우리 대대장이 잘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공은 또 부하에게 명예는 상관에게 책임은 나에게. 그래서 항상 잘 됐을 때는 우리 분들이나 부하들이 잘해서 잘 됐고 제가 잘못됐을 때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기여를 해서 국가에 충성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저의 생활관입니다. 현역 장병들도 그렇고 장교들도 그렇고 많이 존경하고 진짜 자기도 그 뜻을 따르고 싶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한테 좀 군생활 어떻게 해라 이런 좀 선배로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 그거 어려운 게 없죠. 뭐냐면은 제가 옛날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국민학교 선생님들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적이 많죠. 또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많죠. 또 저희 학교에 있을 때는 외부에서 초청 강사들 들여서 오라고 합니다. 그때 하는 얘기가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국민학교 돼서 잘못되면 집안을 망치고 중학교 잘못돼서 들어가서 잘못되면은 동리를 망치고 또 그 후에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서 잘못되면은 나라를 망친다고 하는데 저희는 나라를 망치지 않는 훌륭한 사람을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들었을 적에 책임이 점점 무거워지는구나 하면서 그러한 것을 갖다가 제가 또 후배들을 놓고도 이제 훈시를 한다든가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공감대를 가져올 적에 제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